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기존의 전통적인 화장품, 뷰티 산업을 넘어서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까지도 저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에스테틱, 그 중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미용기기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화리그 1위 기업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데일리온 유튜브 채널에 미용기기, 보톡스 관련주들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개 정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관련 영상을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관련 종목들의 그 주가,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조정 주면은 올려드려야지 하는 와중에 깜빡했었는데 더 늦기 전에 또 영상을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왔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이 이 K 또 미용기기, 에스테틱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애프터 영상이죠. AS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잘 전략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채널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도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슈 분석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톡신 필러의 힘, 이제는 K-에스테틱입니다. 1분기 최대 실적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국내 K-보톡스 3사 모두 다 나란히 전체 매출액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웅제약의 매출액 단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뭐 필러나 보톡스 시술 정말 말 그대로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이 보톡스 필러 시술을 많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랑 턱 이렇게 시술을 받는 데 있어서 약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맞을 수 있지만 뉴욕에 가면요. 이 이마랑 턱 보톡스 시술 받는데 드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70만 원대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보톡스 필러가 지금 입소문을 타면서 특히나 이 가격 경쟁력이 가장 또 메리트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또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이후로 의료 관광 수요가 증가한 점들도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관광객 코스를 보니까요. 명동에서 일단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으로 쇼핑을 간 다음에 강남에서 피부 시술을 받는 그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외국인 환자들의 미용 의료 시술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피부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된 수치라고 합니다. K-팝이나 K-컬처, K-뷰티로 인한 한류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의료와 미용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상승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사실 미국의 보톡스 시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에볼루스라는 기업을 들 수가 있는데 에볼루스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에볼루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8년도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약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난 7억 달러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런 보톡스 필러 시장의 점유율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K-뷰티 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톡신 제품들 모두 다 지금 2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반사익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유럽산 고가 톡신에 대해서 추가 관세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저가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K-보톡스 필러 관련 기업들이 이런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유율 지금 확대에도 좀 더 많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1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분기에서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분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FDA 허가라든지 출하가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필러나 스킨 부스터 등의 비톡신 지금 포트폴리오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K 에스테틱의 브랜드 파워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졌을 때, 이런 이제 향후 수출 모멘텀을 봤을 때도 역시나 미용기기 관련 섹터들 지금 조선 방산만큼이나 견고한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에는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위 기업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위 기업은 대웅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나보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 보톡스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한데, 참고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웅제약과 휴젤이 지금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톡스 이제 관련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긴 한데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앞선 대웅제약이나 휴젤에 비해서 약간은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톡스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 휴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이 이 휴젤의 레티보에 비해서 가장 먼저 빠르게 나보타가 미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지금 협업을 해서 주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주보의 미국 보톨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이 2021년도경에는 약 7%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였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두 자릿수 11%대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까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보톨리눔 톡신 시장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보톨리눔 톡신 시장은 2023년도 기준으로 약 3조 원대에서 향후 2031년도 6조 원대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세에 힘입어서 대웅제약의 나보타, 그러니까 주보가요, 현재 수준의 점유율만 잘 유지를 하더라도 대규모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대웅제약의 이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국내에 먼저 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도 국내 바이오 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었고요.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서 유럽, 중동, 남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지금 70개 이상 국가에 진출이 되어 있는 보톡스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매출 1,470억 중에서 80% 정도를 수출을 통해서 달성을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향후 2030년 나보타로만 5천억 매출 달성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보톡스가 단순하게 미용 이런 목적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이 대웅제약 쪽에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현재 미간 주름이라든지 눈가 주름 이쪽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면, 향후에는 편두통이라든지 경부 근긴장 이상, 미마비,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쪽으로도 이 적응증을 확장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5월에 나보타 3공장 증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참고로 이 나보타 3공장은 올해 중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대,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연속 순매수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차트 접수로 봤을 때 지금 현재
95점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4월달 기점으로 해서 V자 반등세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난해 52주 신고가 갔었던 구간대가 16만 원대였죠. 그러니까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16만 원대까지 쌍봉 구간대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서 16만 원 전고점 구간을 뚫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만약에 단기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뜨는지 여부에 따라서 짧게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3만 원 구간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 이러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까지 올라오는지 흐름 체크하시면서 전략 한번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2위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위 기업은 지금 신고가 랠리 이어나가고 있는 보톡스 관련 기업이죠. 휴젤입니다. 휴젤이 1분기 매출을 898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지금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증권가들의 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출 증가율보다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제 휴젤은 지난해 2월 레티보 50유닛과 100유닛 관련해서 미국의 FDA 정식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보톨린 톡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말 형태로 사용했을 때 생리식염수로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50유닛, 100유닛, 150유닛, 200유닛, 300유닛 단위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유닛과 100유닛 관련해서 미 FDA 정식 허가를 받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판매 파트너사가 베네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 4분기부터 레티보의 미국 발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3월 달부터 지금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휴젤의 보톡스, 보툴렉스가 미국명으로 봤을 때는 레티보거든요. 그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미국에서는 주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휴젤 같은 경우에는 레티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월 말부터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선적하는 물량부터 매출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3년 내 미국 시장 점유율 10% 확보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레티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호주, 대만 등 이런 아태권에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필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지역에서 고른 판매 추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레티보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적 레버리지를 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중동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휴젤의 신고가 랠리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젤도 기술적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요, 수급이 뒷받침이 됩니다. 앞서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의 순매수가 두드러졌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지금 메이저 기관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차트 점수가 95점인데 현재 단기선 5일선과 20선, 심리선, 생명선이 지금 수렴해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정배열로 전환되게 된다면 신고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한다 한다면은 34만 원 구간 이탈 여부 보면서 짧게 추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쌤 그래도 이렇게 2위 기업 휴젤 주시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위 기업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머니즈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은 제가 지금 계속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편집자분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 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영상 촬영하죠, 편집하죠, 그리고 업로드까지 제가 혼자서 거의 한 5-6시간 걸려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주쌤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라도 좋아요 꾹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기업은요, 아마 제가 출연하는 TV방송 보신 분들은 이 기업 귀에 익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동방메디컬이라는 기업인데요. 동방메디컬은 보톡스보다는 이제 필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앞에 동방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이 기업은 한방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부항은 61%, 한방침은 이제 54%로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해외 시장도 공략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내 최초로 일회용 한방칩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방침에서만 매출액이 276억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일본의 한방침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동방메디컬이 신경 쓰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면 브라질 시장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기업인 PHD 파마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내에서 현지 필러를 생산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브라질 의료기기 지금 인증을 대기 중에 있어서 4월에서 7월 중에 인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약 230억 규모의 선 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을 한 그런 상황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성형 시장으로 봤을 때 2위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해당 시장 규모가 필러 시장만 봤을 때 브라질에서 한 2조 원대 정도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간 20% 내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필러 등 미용 의료기기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방메디컬이 지금 브라질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시장 진출도 지금 하고자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파트너사는 또 신양그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의료 미용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판 강남 언니로 이제 불리면서 이 플랫폼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무려 33%나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 이 신양그룹 자체가 나스닥에 2019년도 또 상장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티, 동방메디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필러 이름이 엘라스티거든요. 그래서 엘라스티 필러 중국 총판을 신양그룹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의 절강성 자싱의 히알루론산 필러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월 10만 관 생산 규모라고 하고요. 중국의 위생허가 취득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필러 시장 같은 경우에 브라질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조 원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특히나 지금 현재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해외에 이런 K 에스테틱 시장에 또 진출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런 계약과 관련된 실적 확보로 인해서 올해는 이런 매출에 대해서도 가시성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 동방메디컬이 또 해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빠른 매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상의 탄력적인 움직임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동방메디컬이 지금 역포로 횡보 중에 있어서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동방 메디컬 일단은 관심 종목에라도 넣어놓고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메디컬이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개걸음 행보세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이제 동반해서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수급상으로 관측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수렴이평선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수렴이평선을 강조를 하는데요. 수렴이평선 구간에 오게 될 때는 업황이 좋거나 내지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수렴이평선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K 에스테틱, 미용기기 쪽 지금 시장 전망이 너무 좋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지금 휴재가 같은 기업들은 특히 대장주로서 52주 신고가도 찍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관련 기업도 낙수 효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12,000원 구간대 박스권 상단선 구간이거든요.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12,000원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세력과 같이 함께 박스권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12,000원 돌파하게 돼준다면 15,000원까지 금세 주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동방 메디컬을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용기기 관련해서 보톡스 필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봐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